이루어지게 되는 건데, 예, 그 가수분해는 이름이 따로 없어요. 그냥 다 가수분해예요. 가수분해는. 그래서 얘네들도 이름을 여기까지는 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그럼 뭐가 단당이에요? 뭐가 아미노산이고. 그럼 단당, 그러니까 중합체의 종류를 결정한 거 뭐로 본다? 단위체다. 그지? 그럼 단위체의 종류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우리는 모두 다 탄소 골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탄소 골격은 다 똑같은데요. 그 탄소 골격에 작용기가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이들 종류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제 문제풀이에서 보셨지만 아미노산은 아미노 그룹하고 카르복실 그룹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미노산이고 단당은 카르보닐 그룹을 갖고 있습니다. 카르보닐 그룹, 그지? 그런 카르보닐 그룹이 알데히드나 케톤기가 되죠. 예. 그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좀 복잡하죠. 뉴클레오타이드 자체가 또 굉장히 복잡한 화합물인데 앞에 5탄당, 라이보즈 또는 데옥시 라이보즈가 존재하게 되고요. DNA를 구성하면 데옥시라이보즈, RNA를 구성하면 라이보즈가 되죠. 그리고 한쪽에 베이스, 질소 화합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베이스가 결합을 하고 있고 나머지 한쪽에는 뭐냐면 이제 탄소 번호인데 5탄당에 1번 탄소에 베이스가 와서 붙고 5번 탄소에 인산이 와서 붙는데요. 인산 귀찮아서 그냥 피 동그라미 이렇게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염기, 당, 인산 이 세 가지가 붙은 걸 뉴클레오타이드라고 얘기하게 되죠. 그런 뉴클레오타이드의 중합체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이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결국 카르보닐, 아미노기, 카르복시기,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인산기, 인산그룹, 이러한 이러한 그 펑셔널 그룹, 작용기들이 이들 단위체들의 특징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중합체도 그 특징이 그대로 남아있게 되죠. 카르보닐 그룹은 산화가 좀 잘 되고요. 카르복시 그룹은 생리적 pH에서 산이고요. 그리고 얘는 아미노 그룹은 염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생리적 pH에서 산염기를 다 할 수 있는 게 아미노산 그룹들의 특징이고요. 인산기는 생리적 pH에서 이온화되어 산, 마이너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핵산이 이제 강력한 마이너스를 띠다 보니 플러스 전하를 띠는 단백질하고 잘 결합하는 특징도 있지요. 자, 그 정도 특징은 좀 챙겨보자고요. 예,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4장에서 배우는 핵심 내용이죠, 사실. 5장 좀 보여요. 5장, 그 캠벨에서는 5장이 생체 고분자 물질이니까. 자, 1번 요 정도 다뤄보고. 또 이것도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죠. 단백질 체제의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단백질이 워낙 기능이 다양해요. 그리고 입체 구조도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그 입체 구조를 가지고 이제 단백질의 구조를 좀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우리 생물은요, 다양하면 분류를 하는 특징이 있지요. 그래서 분류를 해서, 근데 그 분류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약간 종적 분열을 또 잘해요. 그런 종적 분열이라는 건 뭐냐면 누가 더 아래 단계고 누가 더 위에 단계냐 이런 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체제의 수준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 1차에서 가장 복잡한 건 4차까지 가능한데 모든 단백질이 4차를 갖는 건 아니에요. 그 왜 그랬죠? 4차는 2개 이상의 폴리펩티드가 만나야 되니까 폴리펩티드의 결합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의 폴리펩티드가 이룰 수 있는 최대 입체 구조는 사실 3차가 되죠. 단백질의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1차 구조는 모든 단백질의 기본 구조입니다. 그리고 2차 구조가 되면서 거기서 중합체를 형성하여 4차 구조가 되면 이런 단백질들도 있어요. 이런 단백질이 섬유상 단백질이고요. 얘는 섬유 형태라는 말이지. 이런 섬유상 단백질들은 대부분 좀 소수성이 많아서 이렇게 장애인들끼리 크게 결합을 하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2차가 되면 이건 이제 부분 2차죠. 그러니까 얘는 전체가 다 2차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얘는 부분 2차야. 부분 2차 구조를 만든 다음에 2차 구조가 뭔데? 그건 잠시 챙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블러 구형을 만들게 돼요. 우리는 그걸 3차 구조라고 해요. 그런 3차 구조가 여러 개가 들러붙게 되면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각각 소단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소단위가 결합을 하게 되면 서브유닛 4차 구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4차 구조의 핵심은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다는 것으로, 그러니까 꼭 3차 다음에 나온다는 게 아니야. 그래서 어떤 단백질은 2차 구조를 갖고 그냥 여러 개가 뭉쳐있을 수도 있고 2개 이상, 어떤 단백질은 3차 구조를 만든 다음에 4차 구조를 형성하기도 하더라라는 거죠. 1차 구조는 모든 단백질의 기본 구조죠. 얘가 기본 구조이고, 펩티드 결합이죠. 펩티드 결합으로 단백질이 쭉, 아미노산이 쭉 중합을 한 거고요. 그러한 아미노산이 쭉 중합을 하다 보니 한쪽은 N말단, 한쪽은 C말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아미노말단에서 카르복시말단까지 이렇게 배치되면 한쪽에 결사슬들이 쭉 노출되는 형태가 된단 말이지. 그게 1차 구조지. 이러한 결사슬들이 소수성 아미노산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똘똘 말린 구조가 알파 나선 구조거든요. 그런 알파 나선 구조나 병풍 구조가 바로 2차 구조예요. 이러한 알파 나선 구조는 사실은 결사슬들이 중요하지 않았고요. 결사슬이 상호작용을 안 하니까 오히려 펩티드 결합이 약간 극성 결합이거든요. 극성. 그러니까 CONH라서요. 살짝 전기를 띄어요. 바로 그 펩티드 결합 사이에 수소 결합이 발생을 하자 이들이 알파 나선 구조 같은 구조를 만들 수 있었고, 그 나선 구조가 계속 쌓여요. 그래서 예제를 들자면 나선. 그래서 삼량체 3개가 들러붙어 있는 게 케라틴 섬유예요. 케라틴 섬유는 좀 거대한 걸 얘기하죠. 케라틴 단백질 하나만 얘기하면 이들이 알파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로 보시면 되는데, 보통 이들이 물에 들어가면 당연히 이게 소수성 아미노산이라 로 많이 되어 있어서 물을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더더군다나 길게 생겼고, 길게 생기면 물에 더 잘 안 녹아요. 똘똘똘 말려 있어야지 물에 더 잘 녹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뭉치게 돼요. 물이 밀어내가지고. 그래서 소수성 결합으로 붙어서 이렇게 섬유 형태까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가능해? 이렇게 단단한 섬유가 되니까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얘가 구조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백질은 모든 일을 해요. 기능도 하고 구조도 하고, 이제. 부분 2차 구조를 가지면서 부분 2차 구조, 병풍 구조도 마찬가지고, 병풍은 나란히 배치되는 게 병풍 구조잖아요. 이런 부분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최대한 안으로 또는 집어넣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구형을 만드는 게 3차 구조예요. 구형을 형성하게 돼서 결국 어떻게 되는데, 이 구형을 만들 때의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면요. 친수성을 바깥쪽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소수성을 안으로 집어넣는 거고. 그러면 이제 둥글둥글해지죠.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솔루블해진다고. 2가지 면에서 얘네들은 굉장히 물에 잘 녹죠. 한 가지 크기가 작다는 거. 하나는 친수성 아미노산을 바깥쪽으로 드러냈다는 거. 그런 구형이 되다 보니 이들은 다양한 기능을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구형 단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또는 기능 단백질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이 펑셔널 프로테인, 즉 기능을 수행하게 되죠. 물질 운반이라든가, 얘가 이제 물이 워낙 잘 녹으니까, 그리고 효소라든가 반응을 촉매해 준다라든가, 또 신호를 수용한다라든가 등의 온갖 일을 하죠. 얘가 물에 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4차 구조까지 형성을 하게 되면 소단위 사이에 협동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소단위 사이의 협동으로 또 창발 효과라고 그래서 추가적인 기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능 활성이 더 커지고요. 자, 이런 것이 단백질 체제의 수준인데, 본 문제로 돌아와 이 문제는 3차 구조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제대로 써야지. 이건 이제 전체적인 연도 공부한 거고, 그리고 이런 것도 시험때 많이 내잖아. 단백질 체제의 수준에 대해서 쓰시오. 이렇게 쓰면 1차차, 3차, 4차를 다 쓰셔야 되고, 되도록이면 예제를 드는 게 좋아요. 예제를 드는 것이. 그래서 헤모글로빈이 4차 구조니까 헤모글로빈을 이쪽에서 예를 들어도 좋고, 맨날 헤모글로빈이니까. 자, 여기서는 3차 구조를 나타내고 있고요. 결국 3차 구조는 구형인데요. 3차 구조는 아미노산 중합체의 결사슬 사이의 상호작용이에요. 이때 상호작용이란 다시 말해서 화학결합이죠. 근데 그 화학결합이 약한 비공유결합이거든요. 이런 약한 비공유결합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외적으로 이제 공유결합이 좀 있어서 제가 등이라고 쓸게요. 예, 그런 상호작용이더라. 그래서 그들을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 수도 있죠. 아미노산이 일단 친수성 아미노산을 바깥쪽으로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친수성 아미노산은 극성이라든가 전하를 띠는 경우들,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든가 혹은 OH를 갖고 있다라든가 그들을 바깥쪽으로 배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안쪽으로 이들이 소수성 아미노산이